그림책 문학관.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들. 대표적으로 포스트잇이 있죠. 쉽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메모지 포스트잇은 스펜서 실버가 발명을 했는데요. 실버는 1968년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던 중 실수로 접착제에 액체를 잘못 섞었고 접착력이 약하고 끈적거리지 않는 이상한 접착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도 회사 동료의 아이디어로 메모지에 발랐다 떼었다 붙이는 용도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게 지금의 포스트잇이 되었죠. 그런가 하면 실수로 탄생한 음식도 있죠. 1905년 11살짜리 프랑크 엠프스는 현관에서 소다 주스가 담긴 컵을 줬다가 사용된 막대기를 컵에 그대로 놔두고 떠났어요. 그런데 다음날 추운 날씨에 음료수가 얼어버렸고 프랭크가 막대기를 잡아당기자 얼어버린 그 음료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아이스바가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문학관 진행의 장영미, 이명희입니다. 네, 실수로 탄생한 음식 이야기를 하니 예전에 TV에서 본 게 떠오르는데요.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가 고기를 써는 기계를 사러 갔다가 햄 써는 기계를 사왔대요. 차마 버리지는 못하고 고기를 썰었는데 세상에 고기 모양이 얇게 돌돌돌돌 말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중에 한 분이 누가 고기를 대패로 썰었냐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로 대패 삼겹살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실수는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매번 늦어도 이해할게. 누굴 만났니 먼저 묻지 않을게. 고집스러운 내 사랑, 너의 말은 변명이라도 믿고 싶을 테니 눈 비비는 처음을 닦아내고 다음 약속도 잡으기 만들지. 네 맘보다 한순간 지내쳐도 널 보기 위해 난 사니까 수없이 어긋난 대로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내 입을 막아도 세상이 다
민경훈 씨의 열창, 노래에서 느껴지는 애잔함. 그래도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민경훈 씨가 방송에서 이 노래를 부르다 가사를 틀리는 실수를 했다고 하네요. 사랑을 몰라라는 가사인데 남자와 사랑을 혼동해서 쌈자를 몰라라고 불렀었다고 하죠. 네, 남자와 사랑. 두 말을 다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근데 저는 예능에서 사람들이 민경훈 씨를 쌈자라고 불렀을 때 도대체 저 쌈자는 무슨 뜻이지? 그래서 뭐 싸움을 잘해서 쌈자인 줄 알았거든요. 오늘에서야 그 비밀이 풀렸네요. 네. 혹시 세렌디피티라는 말 아세요? 저는 처음 듣는 단어인데 어떤 뜻인가요? 네. 18세기에 영국의 문필가 호레이스 월풀이 만든 단어인데요. 의도치 않게 우연히 좋은 경험이나 성과라는 뜻으로 흔히 과학적인 발견이 우연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에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써요. 이 발견으로 인해서 나온 것들이 되게 많죠. 플레밍이 우연히 번식한 푸른 곰팡이 덕에 페니실린을 발명한 것이 그 대표적이죠. 또 생고무 위에 실수로 떨어뜨린 유황 탓에 발명하게 된 합성 고무도 마찬가지죠. 이런 의미였었군요. 그런가 하면 옛날 페르시아 우화 중에 그 세렌디피티라는 말과 연관된 세렌딥의 새 왕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세렌디프 왕국의 국왕 자이아에게는 3명의 왕자가 있었다. 자이아 왕은 훌륭한 가정교사들을 모아 왕자들의 교육을 책임지도록 명했다. 하루는 가정교사들이 모여 자이아 왕에게 이런 말을 했다. 위대한 국왕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새 왕자님 중에서 국왕님의 뒤를 이어 세렌디프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인물이 안 계십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교육의 마지막 과정으로 왕자님들이 왕국을 떠나 세상 여러 곳을 여행해 보시도록 권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리하여 자이아 왕은 가정교사들의 말을 따라 새 왕자에게 여행을 떠나도록 명령을 내렸다. 여행길에 오른 새 왕자가 페르시아의 발람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를 지나칠 때였다. 새 왕자는 시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어깨를 늘어뜨린 채 터벅터벅 걸어오는 한 사나이를 만났다. 그 사나이는 왕자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물었다. 혹시 길 잃은 낙타를 보지 못했소? 사나이의 질문에 첫째 왕자는 이렇게 되물었다. 혹시 그 낙타는 한쪽 눈이 멀었습니까? 맞아요. 이번에는 둘째 왕자가 사나이에게 물었다. 혹시 그 낙타는 이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오? 맞소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왕자가 사나이에게 물었다. 혹시 그 낙타는 다리를 하나 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질문을 마친 왕자들은 그렇다면 그 낙타는 저쪽으로 갔습니다 하며 해가 지는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자 사나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낙타가 도망갔다는 쪽으로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을 무렵 사나이는 숨을 헐떡이며 왕자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호통을 쳤다. 니놈들이 가리킨 방향엔 아무것도 없었어. 날 속인 게 분명해. 사나이에게 붙잡힌 새 왕자는 발람 황제 앞으로 끌려갔다. 사정을 들은 황제는 왕자들을 보며 너희가 낙타를 훔쳤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새 왕자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입을 모아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못한 낙타를 어찌 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사나이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황제에게 고했다. 황제님, 이 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지도 않은 낙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그리 잘 알 수 있었겠습니까? 황제는 그 자리에서 새 왕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마침 사나이의 낙타가 마을 서쪽 끝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황제는 곧바로 왕자들을 풀어주고 미안한 마음에 성으로 초대해 진수성찬을 대접했다. 아무 죄도 없는 자네들을 의심했으니 정말 미안하게 됐네. 그렇지만 보지도 않은 낙타의 생김새를 어찌 그리 잘 알 수 있었는가?
황제의 물음에 첫째 왕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길 양옆에 나 있는 풀을 보고 알았습니다. 한쪽만 유난히 풀이 적은 것을 보고 한쪽 눈이 먼 낙타일 거라고 짐작했지요. 다음은 둘째 왕자가 대답했다. 먹다 흘린 듯한 풀이 많은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중에는 제대로 씹지 않은 풀이 여기저기 눈에 띄어 분명 이가 빠진 낙타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왕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말굽 자국이 3개는 또렷한데 나머지 1개는 끌리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리 하나를 저는 낙타일 거라고 짐작했죠. 오랜 여행을 끝내고 다시 세렌디프 왕국으로 돌아온 새 왕자는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자이아 왕은 그 경험들이야말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배가 아니겠느냐고 매우 흡족해했고, 새 왕자 또한 높은 덕과 현명함 그리고 해박한 지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렌디프는 동화 속 왕자들이 생각지 못한 행운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야기에서 그 의미가 생겨난 것인데요. 미국의 차상인이었던 토마스 슬리반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티백이 있습니다. 그 티백은 1908년에 찻잎 샘플을 비단 파우치에 싸서 고객들에게 슬리반이 보냈다고 그러죠. 그 고객들이 찻잎을 거르기 위해 보낸 것으로 비단을 착각하면서 너무 촘촘한 비단에 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피드백을 보냈고, 그 피드백을 받은 슬리반이 아이디어를 내서 거저로 바꾸면서 티백이 유행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우연의 연속 속에서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은 왕자들처럼 이 티백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으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다든지, 목욕탕에 들어갔다 넘치는 물을 보고 부력의 원리를 알아내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세렌디프의 예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물건이 나올까? 또 어떤 음식들이 나올까? 자,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노래입니다. 세렌디피티.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야. 그냥 나의 느낌으로 온 세상이 어제와는 달라. 그냥 너의 기쁨으로 네가 날 불렀을 때 나는 너의 꽃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시리도록 펴. 어쩌면 우주의 섭리 그냥 그랬던 거야. You know I know 너는 나는 너. 설레는 만큼 많이 두려워. 운명이 우릴 자꾸 질투했어. 너만큼 나도 많이 무서워. When you see me, when you touch me, 우주가 우릴 위해 움직였어. 조금의 어긋남조차 없었어. 너와 내 행복은 예정됐던 걸. Cause you love me and I love you. 넌 내 푸른 곰팡이, 날 구원해준 나의 천사, 나의 세상. 난 네 상색 고향이 널 만나러 온 Love me now, touch me now. Just let me love you. Just let me love you. 우주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모든 건 정해진 거였어. Just let me love you. 우리는 보통 실수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실수가 오히려 득이 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세상 일이라는 게 절대 선, 절대 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마 많이 들어들 봤을 거예요. 공부하면서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수하면서 배우는 게 더 많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절대 선과 절대 악, 그래서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만날 그림책 주인공도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데요. 어떤 책일까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그림책은 마크펫 게리 루빈스타인의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네, 저는 그 실수라는 말보다 절대로라는 말이 귀에 확 꽂히네요. 어릴 때는 나 절대 안 먹을 거야, 절대 안 할 거야, 뭐 이런 절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다 보니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그림책인가요? 이 그림책 이야기에는 베아트리체라는 소녀가 나옵니다. 주인공이죠. 그리고 남동생 레니도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전체를 읽어보면 금요일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베아트리체라는 이 아이는 실수하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죠. 그리고 워낙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베아트리체라는 그 주인공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도 이 소녀의 이름은 모르지만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밤에 공연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는 3년 동안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장기자랑을 한 번도 실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와우. 네.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특별 활동 시간이었나 봐요. 그 시간에 아마 이제 음식을 준비하면서 특할 활동을 하는데 자기가 준비하는 이제 달걀을 가져오라는 것을 자기가 맡았는데요. 그 달걀을 가져오다가 넘어지는 실수를 하죠. 그런데 어찌됐거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계란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그 베아트리체가 다 구해내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베아트리체는 너무나 이제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불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의 그 시간에 실수가 너무나 막 마음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지역 장기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무룩하게 이제 집에 갔는데 아버지께서 시무룩한 아이에게 그 이유를 묻죠. 그러니까 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아니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실수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장기자랑 시간이 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가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웅성거리면서 아마 저 아이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아이야. 뭐 이런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베아트리체가 준비한 묘기가 자기 집에서 기르던 햄버터와 그다음에 소금통 그리고 이제 풍선에 물을 가득 넣어서 장기자랑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준비물을 잘 챙기고 장기자랑에 돌입했죠. 그런데 그 장기자랑을 하는데 불사. 소금통이라고 챙겨갔던 것이 소금통이 아니라 후춧가루통이었어요. 어머, 어떡해요? 네. 근데 그 후춧가루통이 살짝 열리다 후추가 쏟아지니까 묘기를 하던 이 햄버터가 재채기를 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풍선에 잔뜩 들어있던 물을 가득 손으로 앞발로 잡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폭망이죠. 그 햄버터의 아주 날카로운 발톱에 물풍선이 터져서 그냥 온통 뒤집었었죠. 베아트리체가.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아, 그래서 생각만 해도 저 지금 손발이 오그라들고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평소에 실수를 많이 하는 저도 지금 마음이 이러한데 이 베아트리체는 얼마나 큰 상실감에 또 쌓였을까요? 걱정이 네. 살짝 되네요. 그래서 그 실수를 하는 그 순간 온 동네 사람들 모두 정말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음악도 모든 게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베아트리체는 순간 너무나 아찔했겠죠. 잠시 있다 자기의 몰골을 보고 웃기 시작합니다. 실실 웃다가 크게 웃다가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크게 웃었어요. 그렇게 웃고 난 뒤 베아트리체는 집에 와서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자죠. 그 다음부터 베아트리체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가 되죠. 그래서 동생과 김밥을 말 때
또는 샌드위치를 할 때 아주 균형을 잘 잡아서 이렇게 만들다가 이제는 거꾸로도 뒤집어 보고 뭐 이러면서 이 아이는 친구들과 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수를 하면서도 상당히 밝게 행복하게 커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실수를 통해서 정말 한 뼘 성장했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살아가면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평소에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수는 의도치 않게 일어난 그 잘못 같은 거, 작은 잘못 이런 게 실수 아닐까요? 의도치 않은 것. 그게 조금 이제 강조가 되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데 의도가 없었다고 실수였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마 실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 어른들의 질타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걸 모면하기 위한 그 그렇죠.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실수라고 포장을 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많이 했을 텐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나 이거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실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크면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하고 컸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딸 부잣집에 넷째 딸로 살다 보니까 실수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평생 잊지 못할 실수하면 그래도 제가 학교에서 되게 이 실수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좀 망신을 당했던 실수가 하나 있어요. 망신 기대됩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해요. 그때 제가 국어 선생님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 한문을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 한문 시간이 일주일에 딱 한 번이 들었거든요. 근데 숙제를 내주시면 제가 숙제를 참 잘 해갔습니다. 네. 아버지가 한문을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키셨고 그래서 공책에다가 숙제도 잘하고 했는데 그날 공책을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숙제 안 해온 걸로 이제 손바닥을 때리는데 그때 이제 맞았던 기억이 되게 큰 실수였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맞을 때는 되게 억울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공책은 분명히 숙제를 했는데 안 가져갔는데 선생님께서 숙제 안 한 사람으로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그 말씀은 하셨어요. 너 숙제한 건 기억하겠다. 알겠다. 그런데 이때 아니면 언제 한번 때려보겠냐. 뭐 이러면서 그때 맞기 시작했는데. 근데 사실 그 이후로는 그게 길이 났든지 그 이후로는 맞았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억에 남는 실수로 그 공책을 가져가지 않은 그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그럼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남아있다면 다른 실수는 하더라도 내가 공책을 안 가져가는 실수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셨나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든 과목 과제 같은 경우엔 좀 쟁기는 편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고 너무 많은 실수를 했는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던 것은 그 맞았던 기억이 되게 강렬했나 봐요. 네. 저는 이제 실수라고 하니까 제 친구의 실수가 생각이 납니다. 제 친구가 되게 걔도 덤벙거리는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칠 때 OMR 카드에 이제 색칠을 하잖아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그런데 그 친구가 시험을 막 치다가 등이 가려웠나 봐요. 그래서 등이 손이 안 닿아가지고 펜으로 슥슥 긁었는데 하나도 안 시원하더래요. 이거 왜 이렇지 했더니 그 컴퓨터 사인펜에 촉으로 긁은 거예요. 그 새하얀 교복에 저런. 난을 쳤습니다. 난을. 근데 본인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 뒤에 앉았던 친구는 무슨 죄냐고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시험을 제대로 못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수 얘기를 하면 항상 가장 먼저 그 친구의 실수가 떠오릅니다. 자, 우리가 그 책을 봤을 때 베아트리치라는 아이 친구가 되게 이제 완벽하잖아요. 네. 이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성격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저는 그렇게 혼나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얼핏 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그 모범생의 기운이 느껴져서 저한테.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평소에 성격은 어떻게 이렇게 베아트리체처럼 침착하고 뭔가 잘 챙기고 이렇게 하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기억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집에서는 되게 덤벙대는 성격이에요. 줄줄 흘리고 다닌다 그래야 되나? 특히 꼼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꼼꼼하지 못했다라는 것보단 엄마한테 잔머리를 써서 왜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네. 장난은 되게 장난이라기보단 하여튼 그런 쪽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막 완벽한 그런 사람은 못 돼요. 그런데 누구나 완벽하지는 않고 나는 덤벙거려요. 뭘 질질 흘리고 다녀요 하면서도 네.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거하고는 좀 다른데 거짓말하는 건 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네. 네. 혹시 그런 이유라도 따로 있으신가요? 거짓말을 이게 방송이 나가면 가능하나? 어쨌거나 거짓말 때문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 그러니까 동생이 먹는 거 가지고 거짓말을 정말 잘했거든요. 먹는 걸로 거짓말을 하려면은 뭘까요? 왜 엄마 아버지가 숨겨 놓는데 그걸 찾아서 지가 먹고 꼭 지가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게 아마 어렸을 때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먹을 게 좀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이제 이게 습관이 되어서 우리 애들한테도 일반적인 것까지 거짓말하는 건 용서 못한다. 근데 먹는 걸로 거짓말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쵸. 몰래 먹고 나는 먹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하는구나.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실수라고 하면은 뭐 애들이 하거나 어른들이 하거나 제가 너그러워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실수를 하면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뭐 소장님께서는 방금 뭐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지만은 저는 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쓴 거 제자리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쓰고 나면 그 자리가 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동감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엄마가 책상 정리 좀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흩어놓고 가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책상이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막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놔도 원칙이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정리가 되어 있거든. 그렇죠, 내가 그렇죠. 아는 정리는. 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둔 것을 찾지 못할 때, 네. 그래서 막 짜증냈던 기억납니다. 엄마 제발 내 방에 물건 손대지 말라고. 네. 그쵸. 그런데도 근데- 엄마는 막 혼을 내죠. 정리정돈 해놓고 있으면 내가 손댈 일이 없지 않냐, 뭐 이러면서. 제 이야기를 소장님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엄마한테 얘기해주고 싶네요.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되지만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책상 정리해야지, 쓴 거 제발 좀 제자리 둬라고 강요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그대 슬픈 눈에 어리는 이슬처럼 맑은 영혼이 내 가슴에 스며들어와 푸른 샘으로 솟아나리니 그대 여린 입술 사이로 바람처럼 스친 미소가 나의 넋을 휘감아도는 불꽃이 되어 타오르리니 슬픈 그대 빼앗들이 채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빈 바다를 헤매는 내게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이유 되어 사랑이란 소망에서 그 기슭에 다가갈 수 있는
이곳에 깃들 수만 있다면 그대 붉은 입술 다가와 화살처럼 스친 입맞춤 나의 넋을 앗아가버린 상처 되어 남아있는데 슬픈 그대 빼앗들이 채 떠나버린 나의 사랑아 또 쌍여의 그대 보내며 살아야 할 이유마저 없으니 사랑이란 절망의 벽 울부짖는 통곡마저 거친 채 사랑이란 배반의 간절한 언약마저 버리고 순정으로 그대를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랑해요 불면의 빛 거짓 없는 순정으로 그대를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네, 듣고 오신 곡 조용필의 슬픈 베아트리체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그림책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두 아이가 나옵니다. 그죠? 그 베아트리체와 그 다음에 엉뚱한 동생 레니. 정말 베아트리체는 사람들에게 와 인정받고 칭송받고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 베아트리체와 말썽꾸러기에다가 존재감이 없는 동생 레니.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저는 레니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요.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 나름대로 행복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베아트리체 같은 경우엔 아까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되게 실수하지 않는 아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런데 그 실수를 함으로써 긴장되어 있던 것들이 온몸에 확 쏠려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웃음으로 이렇게 해소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웃음으로 해소하고 난 뒤에 베아트리체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날 정말 잠을 정말 행복하게 푹 잔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정말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 온 몸을 다 이렇게 모아서 정신과 몸과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행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보면은
박명수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유재석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투표 같은 걸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와, 유재석 너무 멋져, 유재석처럼 살아보고 싶어 하는데 결과는 의외로 박명수의 삶을 택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이해돼요.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되세요? 박명수 하면 정말 이렇게 자기 생각한 대로 쏟아내는 사람 아닙니까? 그쵸. 네.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 레니가 네. 이렇게 책 속에서 보면 그런 행동을 많이 하죠. 뭐 크레용도 먹고요. 그쵸, 그죠?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정말 마음대로 그리고 피아노도 막 발로 친다는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 네. 그런데 저는 또 이제 살짝 다른 부분이,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멋대로 하고 사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울 거는 같아요.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의 완벽을 추구하면서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제가 좀 명예욕이 있나 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와 대단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본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정말 나를 반짝반짝이 빛나게 노력하는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의 일환으로 늘 아침형 인간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계획적인 삶을 딱딱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제가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안 되니까 부럽다는 또 선생님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그래야 되는데 왜 저는 그게 안 부럽죠? 저는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할래요. 바로 포기. 그렇죠. 포기하면은 인생이 편해지죠.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지만은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분이시거든요. 물론 당신이 좋아서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어느 정도에 그냥 만족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발전하고 싶다거나 어떠한 목표가 없으면은 절대로 이렇게 못 하세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항상 제가 옆에서 있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그 열정과 그다음에 그 노력과 그다음에 어떠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늘 제가 열심히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멀었네요. 과찬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생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한 번씩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울고 싶을 때 집에서 혼자 있더라도 잘 울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나이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길가에서 정말 왕 하고 막 이제 우는 아이들을 보면은 쟤는 참 좋겠다. 저렇게 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이제 제가 한 번씩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마음의 그대로를 표현하고 싶고 그다음에 내 마음 그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숨어있던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네. 제가 성격이 되게 수다스럽고 밝아요. 웃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그냥 학교 다닐 때 마음 먹고 공부 좀 해볼까? 이래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저를 아는 선생님은 복도를 지나가다가도 일부러 이렇게 보고 이명희 너 오늘 어디 아프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막 화났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 저 마음 잡고 공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왜 그냥 가시지? 뭐 이러면서 짜증 그냥 가시지. 굳이 오셔가지고. 그죠.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공부를 하는 것을 선생님께서 방해를 하셔서 지금 공부를 그렇게 잘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공부를 하려고 했으나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어쩌면은 이 베아트리체도 본인이 그렇게 완벽하고 싶은 것보다도 주위의 기대감에 네. 어쩔 수 없이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더욱더 주위에 또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은 모르지만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래. 쟤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야. 아마 쟤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다른 아이는 다 해도 실수하지 않는 아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거기에 맞춰 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죠. 어느 순간 나 좀 삐뚤어져 볼까 하는데 옆에서 어머 저기 실수하지 않는 아이 하면은 마음을 먹었다가도 다시금 이제 마음을 고쳐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줄거리를 말씀하실 때 그 베아트리체가 그 공연에서 실수한다는 얘기를 이제 하셨었어요. 네. 그 베아트리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앞에서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그죠? 네. 그래서 실수를 했을 때 아마 세상이 멈춰서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그 짧은 1, 2초가 네. 정말 세상이 멈춘 듯 같은, 네. 너무 좋은 표현이었어요.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현을 보면 뭐 음악도 멈추고 사람들의 소리도 숨도 다 멈춰 있는 듯한, 아마 베아트리체도 그런 찰나의 순간을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을까요? 그죠. 그 순간보다도 저는 이제 처음에야 어머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찰나가 지나고 1초, 2초 그 짧은 순간에 앞으로의 미래가 한눈에 딱 펼쳐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진 않을까, 비웃지는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 찰나의 순간에 정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머나. 근데 분명히 저 앞에서 차가 달려오는데 네. 그 순간에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오만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나중에 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아마 베아트리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죠? 충분히 그랬을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드네요. 네. 그런데 정말 저 같으면은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그냥 주저앉았을 것 같거나 또는 아니면은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무대 뒤로 도망을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의연하게 네. 잘 서 있었죠. 베아트리체는.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순간을 잘 극복하고 이 아이가 웃기 시작하죠. 아마 웃으면서 얘는 걔가 웃은 것 때문에 사람들도 좀, 사실은 사람들도 겁먹었을 것 같아요. 그죠. 쟤가, 어머 실수를 했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얘가 웃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긴장도 좀 풀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림책을 보면서 베아트리치의 마음도 물론 이제 헤아려야겠지만 그 관객들도 얼마나 당황을 했겠냐고요. 그죠. 특히 그 안에 계신 부모님들은 정말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네. 이거 망쳤네보다도 우리 어떡하지? 이런 그죠. 고민을 또 살짝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의연하게 웃음으로 마무리가 지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죠. 네. 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물론 베아트리체 같은 아이들도 있지만 더 많은 아이들은 정말 실수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살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실수했어요. 어떡해요. 실수했어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우리는 보통 실수를 하면은 어른들은 야단을 치거나 혼을 내거나 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 뭐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뭔가 잘못했을 때 실수해요라고 모면하려고 애를 쓴다고 했었는데 그쵸. 그렇다면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우선 이것만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렇게 어른들한테서 가끔 듣는 얘기인데, 실수도 실력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모님들요. 정말 그 말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줄까. 근데 또 그 말을 그대로 답습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실수도 그쵸. 실력이래요. 뭐 이렇게. 그런데 실수를 했을 때는 그렇게 위로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정말 실수할 수 있어. 누구나 다. 그리고 저는 우리 그 연구소에 오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도 엄청 실수 많이 했어. 나도 잘 못해. 못할 때가 더 많아. 그런데 그 대신에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가면 어때? 뭐 이런 얘기는 가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격려해주는 말,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 그죠?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수해도 괜찮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나의 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날은 물을 쏟았을 때 엄마한테 혼이 나는가 하면 잔뜩 이제 또 물을 쏟아가지고 잔뜩 이제 겁을 집어먹고 있는데 그래 닦으면 되지 뭐 이렇게 친절한 마음 오거든. 그랬을 때 아이들은 또 얼마나 불안할 것 같아요. 네 당황스러울 거잖아요. 그죠. 오늘은 또 어떤 날일까? 기대감도 있을까요? 혹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으면은 그럴 경우에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넘기지? 오늘은 어떤 날일까? 어떤 도박처럼 오히려 그렇게 해버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를 했을 때 말도 부모님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일관되게 하는 행동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관성이 네.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그렇죠. 되고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될 것 그죠. 같아요. 일관되지 않으면 그래서 아이들이 변명이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엄마의 기분에 따라 또는 그죠. 엄마 눈치를 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겠네? 그죠. 그런 것도 생길 것 같아요. 결국 어른 탓이었네요. 그렇네요. 어른들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게 어린이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더 실수를 많이 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보다 어른들이 실수했을 때 더 상실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좌절감이라든지 이런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특히나 우리 엄마들 아이를 처음 키우잖아요. 키우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엄마들이 다 내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는데 그런 엄마들에게 또는 좌절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사람은 실수를 해야지 사람 아닐까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보통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신이 실수하지 않죠. 신도 실수를 하지 않나요? 우리 그죠? 그리스 로마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신은 실수나 뭐 성공의 개념을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니까요. 네. 그건 이거 실수일 거야, 이건 성공일 거야 이게 아니라 신에게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이 권한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는 실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네요. 그래서 이 실수하는 어른들에게도 같은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른이어서 실수하면 안 돼가 아니라 네. 어른도 실수하면서 어른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태어날 때부터 엄마였던 거 아니고 저도 이번 생에 엄마가 처음이라 그러니까요. 실수할 부분이 있는 것처럼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실수를 한 어른들도 또 자기의 실수를 또 인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인정하지 않는 난 어른이니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사람도 또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실수한 것을 인정하는 어른이라면 그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깨달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엄마는 뭘 해도 되고 아이들은 안 되고. 그죠. 그거 하니까 제 경험이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한 4학년 그 정도 되었을 때예요. 우리 친정 어머니가 장독에서 이렇게 간장을 떴는데 장독을 이렇게 들었는데 다른 데다 넣는다는 게 푹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독 뚜껑이 떨어졌는데 아이고, 깨졌어요. 깨졌네요. 네. 근데 제가 아마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아이라고 혼이 되게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게 딱 떠오른 게 아이고 내가 만약에 저랬으면 이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하는 말이 아이고 아까워라 어쩌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받고 제가 순간적으로 탁 떠오른 게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했던 게 아이고 오늘 저 일을 내가 했으면 죽었다. 그런데 엄마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네. 근데 엄마가 거기에 양심이 좀 찔렸던 네. 거예요. 엄청나게 화를 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엄마한테 혼이 났었는데 그때 생각난 게 이거였어요. 엄마도 그냥 그래 엄마도 실수를 했다. 근데 네 말이 맞다. 이렇게 그렇게 인정했으면 인정했으면 되는데. 좋았을 텐데 네네. 엄마가 막 내보고 나한테 이제 버르장머리 없다고 그렇게 혼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두고두고 생각났던 게 있거든요. 근데 아마 순간 당황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지났을 때 내가 예전에 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참 미안했다. 뭐 이런 말 한마디 했으면 어쩌면 그게 엄마가 좀 그때 되게 미웠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미움이 좀 덜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실수라는 걸 했을 때 아주 이제 포용력 있게 받아주고 그다음에 실수해도 괜찮아 이렇게 관대하게 해준다면은 그 실수를 바탕으로 또 연습을 하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그렇게 자꾸만 야단을 치고 너 그 제대로 못해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숨 막히게 뭔가를 할 수밖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더 네. 잘하려고 할수록 우리가 실수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더 많잖아요. 많이 오죠. 긴장해 있다가 네. 더 많이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 짧은 하루에 몇 번씩 같은 자리를 맴돌다 때론 어려운 시련에 나의 갈 곳을 잃어가고 내가 꿈꾸던 사랑도 언제나 같은 자리야 시계추처럼 흔들린 나의 어릴 적 소망들도 그렇게 돌아보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나에겐 가고 싶은 길이 있어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 짧은 하루에 몇 번씩 같은 자리를 맴돌다 때론 어려운 시련에 나의 갈 곳을 잃어가고 내가 꿈꾸던 사랑도 언제나 같은 자리야 시계추처럼 흔들린 나의 어릴 적 소망들도 그렇게 돌아보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나에겐 가고 싶은 길이 있어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 오늘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또 읽을 때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드는 생각이 좀 또 다르네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면서 이제 성장해 가는데 그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은 실수했을 때 어른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했을 때 너무 나무라지 말고, 그죠? 그런 이제 칭찬 까지는 아니더라도
괜찮다 격려해주고 뭐 이런 걸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실수를 통해서 어른의 자세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이가 실수를 한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요즘 또 이 현대를 살아가려면 실수하면서 배우는 그 창의성, 그죠? 우리가 입으로는 창의적인 아이가 되어야 한다. 뭐 네. 아이디어가 많아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지 않습니까? 실수를 통해서 어마무시한 발명품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음식들이 생겨나는 이 시기에 정말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 실수를 막는다든지 뭐 이러지 말고 그런 그 실수 속에서도 새로운 것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격려, 그리고 그런 아이가 오히려 더 창의적인 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한 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네. 이 그림책을 보시면은 이야기가 끝나고 그림책 뒷부분에 노경실 작가의 글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이런 명언이 나왔지요. 실수는 인간다운 일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나무라지 말아야 하고 실수한 사람 스스로도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요? 단 한 번의 실수를 그 사람 인생 전체의 잘못으로 보면서 공포를 느낄 정도로 비난합니다. 아예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몰아갑니다. 또 스스로 너무 힘들어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죽은 자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무언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와우!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사람답게 성장해 가는구나. 맞습니다. 실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방송하면서 종종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엄청 실수를 했는데요. 그 실수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죠. 저 또한 그 실수를 통해서 많이 배워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장해 가겠죠. 네. 소장님 말씀처럼 실수를 한 사람은 성장의 기회로 삼고 또 누군가의 실수를 보았을 때 그 실수를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수가 그저 실수에 그치며 계속 반복되지는 않도록 해야겠죠. 진해동 다락방송국 그림책 문학관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좋아라 연출 장영미, 제작 주식회사 공간발전소와 김해 FM, 진행의 장영미, 이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